이번 시간에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열린 데이터 광장의 오픈 API를 사용해서 지도에 그 공공 도서관의 위치를 출력하는 앱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data.seoul.gokR에 접속을 해주시고요. 가입은 미리 돼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로그인까지 돼 있어야 되고 들어가시면 여기 검색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다가 도서관 위치 정보라고 입력하시면 아마 제일 위에 떴네요. 네,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 현황 정보. 이걸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트가 있고 오른쪽에 오픈 API라고 있어요. 이거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다음에 이 오픈 API를 인증키 신청을 클릭을 하십니다. 여기 중간에 있죠. 그리고 약간의 동의하고 아마 전 돼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걸로 하셔도 되고 이걸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타 참고 자료 사용 URL에는 그냥 없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내 이메일 아무거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메일로 할까요? 활용 용도에다가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 공부 내용은 똑같이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앱 개발 공부 인증키 신청을 하면 이게 아마 자동으로 신청이 수락이 될 거고요. 나의 화면에 들어가 보면 해당 인증키 발급 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그 실시간 지하철 인증키 같은 걸 제외하면 실시간으로 거의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저는 이미 이게 쭉 있어서 이게 아마 책 쓰다가 했던 것 같아요. 요걸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인증키를 받으셨으면 요걸 복사해서 일단 하나를 복사를 하시고 어디에다 뭐 메모장 같은 데 하나 붙여넣기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저는 이미 이 오픈 API 그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다 붙여 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맵스 액티비티 위쪽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나? 틀렸네요. 인증키 복사 확인 얼라리 인증키 여기서 복사 확인 네, 이렇게 숫자로 된 걸 거예요. 숫자하고 알파벳이 섞여 있는 그런 인증키일 겁니다. 아까 좀 전에 키는 구글 맵스 API 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미리 하나 복사를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법을 알아볼 텐데 브라우저로 이동한 다음에 자, 키를 복사하셨으면 아까 다시 뒷페이지로 갈게요. 뒷페이지로 가서 도서관의 위치 정보 여기 들어간 다음에 오픈 API를 가보시면 여기 주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주소를 복사해서 드래그 링크 주소 복사 여기다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샘플이라고 되어 있고 XML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다가 JSON이라고 바꾸고 다음에 이 샘플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아까 복사해 둔 키를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엔터. 이렇게 데이터가
보이면 정상적으로 이 키도 맞는 거고 이 주소도 맞는 거고요. 우린 이 주소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숫자가 이 페이지인과 관련된 숫자인데요. 내가 한 페이지에 페이지가 아니었나? 잠시만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청 시작 위치랑 종료 위치네요. 그러니까 1부터 5번까지의 데이터만 가져오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1부터 1000이라고 치면 전체 다 불러올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다 불러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1000개가 되질 않아서 1000개 미만으로 불러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 리스트 토탈 카운트가 176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76개를 불러오게 이제 오는 거고요. 1부터 5까지만 해서 이제 이 화면만 먼저 한번 호출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화면을 호출하셨으면 이거를 써야 돼서 여기를 드래그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합니다. 이거 하나라도 빠뜨리면 코드가 꼬이니까 복사. 자, 그리고 복사를 하셨으면 이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하나 미리 생성을 해 두셔야 돼요. 저는 오픈 API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해 놨는데 구글 맵스 액티비티로 생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자바에 가셔서 패키지에 오른쪽 클릭 뉴 패키지 데이터라는 걸 추가를 할게요. 이 데이터 패키지를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뉴 밑에 쭉 내려가시면 밑에 쪽이 아니구나. 어디 있더라? 코틀린 데이터 클래스 파일 from JSON이라고 있을 거예요. 제 눈에만 안 보이나요? 찾을 수가 없지. 코틀린 데이터 클래스 없어졌나? 코틀린 설마 제가 이전 프로젝트 이전 예제를 하나를 하지를 않아서 나타나지를 않겠네요. 여기 아마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이전에 605페이지, 책의 605페이지를 보시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앱 개발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플러그인 관련 글이 있는데요. 거기서 JSON to Kotlin 클래스 플러그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파일에 세팅스 다음에 플러그인스라고 있을 거예요. 이걸 닫고 여기 있네요. 플러그인즈에 가시면 여기다가 너무 많으니까 검색을 하나 하시면 되는데 JSON to Kotlin 여기 있죠. 요거를 인스톨을 하십니다. accept ID를 리스타트하고 이미 하셨던 분은 상관없고요. 이제 이 데이터 패키지를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New 코틀린 데이터 클래스 파일 from JSON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아까 그 웹브라우저에서 복사한 데이터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쭉 나오잖아요. 오른쪽에 포맷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여러 줄로 보이게 해줄 거예요. 그럼 요 제이슨 포맷으로 된 저 데이터를 클래스 이름을 적어주면 코틀린 파일로 변환을 해줍니다. 변환을 해주는데 제가 파일명을 뭐로 했는지 잠깐 확인을 좀 할게요. 파일명을 라이브러리로 했군요. 네, 여기다가 라이브러리 제네레이트를 해주면 이 데이터 디렉토리 안에다가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생성을 해줘요. 근데 생성을 해주기 전에 생성을 해주기 전에가 아니라 이 라이브러리 클래스는 하나로 구성된 게 아니라 안에 여러 뎁스의 데이터들이 이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파일이 아니지. 다시 한번 new 하셔서 컨트롤 V 하고 포맷을 해보면 요 맨 위에 서울 퍼블릭 라이브러리 인포라고 돼 있고 그 하나 뎁스 아래 내려가면 리스트 토탈 카운트 돼 있고 그 안에 보면 요 리절트라고 이름이 이게 이제 변수인데 변수명인데 이 변수명 다음에 중괄호로 시작하는 영역이 있어요. 이 중괄호로 시작한 영역이 나오면 이거는 하나의 클래스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result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생성이 된 거고요. 다음에 또 들어가면 row라는 게 있죠. 이 row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클래스로 생성이 되고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서울 퍼블릭 라이브러리 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이것도 하나의 클래스로 취급을 해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이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이 블럭을 라이브러리 클래스로 제네레이트를 얘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얘만 바라보면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게 클래스 이름이 로우 대문자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아까 다시 한번 봐볼게요. 내가 이렇게 포맷을 해서 생성을 하면 여기 로우 변수명 소문자잖아요. 이 소문자가 클래스명으로 바뀔 때는 첫 글자가 대문자로 바뀌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얘는 대문자인데 마찬가지로 그냥 대문자로 쓰여지거든요. 여기 대문자. 그래서 이 변수명 관계 때문에 약간 그 버그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은 주의해서 쓰시면 되는데 일단 현재 체계 코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생성을 하셨으면 이제 서울 오픈 API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드시고요. 데이터 클래스 만들지 마시고 그냥 루트에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 오픈 API.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앞으로 사용할 변수 두 개만, 하나는 우리가 사용할 API 주소, 여기서 여기까지 되겠죠. 얘를 포함하는군요. 얘를 포함해서 컨트롤 C에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HTTP네요. 다음에 API 키도 미리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둡니다. 만들어 놓던 거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API 키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걸 너무 많이 사용하면
이게 사용이 아마 중단될 거예요. 그래서 본인 각자 거를 생성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네트워크를 저희가 레트로핏을 쓰게끔 요 앞장에서 이미 한번 설명을 했을 거예요. 앞절에서. 그래서 레트로핏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들 파일을 열고, 통신 라이브러리입니다. 혹시 앞장을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여기다가 이 레트로핏에서 람다라는 문법을 사용하는데, 그거는 자바 8 버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바 8 버전을 compatibility 사용하기 위한 세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바 버전 언더바 1 언더 8 버전 이상에서만 람다가 정상 동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타겟 compatibility 자바 버전 1.8 설정을 해주시고, 다음에 아래쪽에 하시는데, 요 테스트 관련 임플리먼테이션 라이브러리들은 아래쪽으로 좀 보내시고, 중간 정도에 다 타이핑할 필요는 없죠. 컨트롤 C, 컨트롤 V로 이것도 다 타이핑할 필요는 없죠. 여기 레트로핏이라고 치시면 메뉴에 뜰 거예요. 여기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쭈루루룩 내리면 뚜루루루루룩 어디쯤에 있나요? 여기 있죠. 요거 복사해 쓰시면 됩니다. 복사해서 쓰시고 버전 부분에만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버전이 현재 2.7.1로 돼 있네요. 2.7.1로 쓰셔도 됩니다. 1로 쓰셔도 되는데, 최신 버전이 어디 나와 있지? 이걸 눌러보시면 최신 버전이 2.9.0이네요. 그래서 2.9.0으로 바꿔줘도 될 것 같아요. 최신으로 2.9.0 버전 찾기 힘들죠.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컨버터를 같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컨버터가 뭐냐면은 웹브라우저에서 본 것처럼 여기인가? 이 데이터를 우리가 생성해둔 이 코틀린 클래스로 변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같이 쓰셔야 되고, 여기까지 복사를 한 다음에 붙여넣기, 그리고 여기만 컨버터 JSON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컨버터 JSON sync now. 이 두 개 버전을 꼭 맞춰주셔야 되고요. 다 됐으면 이제 서울 오픈 API 클래스를 이동해서
여기 도메인이랑 API 키 정했으니까 요 밑에다가 내가 사용할 서비스를 정의를 해줍니다. 인터페이스. 요거는 레트로픽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앞장을 한번 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보신 분은 서비스 다음에 내가 사용할 함수의 이름은 get library 그리고 여기에 API 키를 넘겨서 할 텐. API 키를 넘겨서 아이고 파라미터로 이 get 라이브러리를 호출할 때 우리가 파라미터로 문자열로 넘길 텐데 키 값을 넘길 거예요. 요거가 우리가 호출하는 그러니까 레트로핏이 호출해주는 get 요 주소에 API 키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주소 체계는 여기서부터 했죠. 요 앞에가 API 키, 요 뒤에 JSON public info 여기까지 아니 다 해야겠구나. 1부터 1000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복사를 하고 여기다 이렇게 넣고 여기다 1부터 1000 이렇게 해주시면 나중에 요 API 키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넘겨줄 거예요. 물론 여기다가 직접 넣어줘도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개의 API 키를 사용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API 키를 정의를 해놓고 함수를 통해서 넘겨주면 그때그때 다른 API 키를 사용할 수 있겠죠. 또 하나가 여기 숫자 값도 혹시 만약에 내가 50개만 가져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리밋 해놓고 여기다가 숫자 값으로 내가 가져오고 싶은 만큼만 넘겨줄 수도 있겠죠. 골뱅이 패스 여기다 리밋. 물론 다른 이름으로 해줘도 됩니다. end라는 이름으로 해줘도 될 것 같아요. end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API를 하나 만들었고요. 인터페이스를 하나 정의를 했고 이제 맵스 액티비티로 가서 하나씩 작성을 해 볼게요. 이놈 지우고 자, 맵이 로드 되면 로드 라이브러리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저 데이터를 API를 통해서 가져올 겁니다. 아, 잠시만요. 이거 하기 전에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퍼미션을 추가해야 되는데 인터넷 퍼미션 추가해야 됩니다. 네,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꼭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이거 빠뜨리면 이거 자주 빠뜨리거든요. 자, 안 되고 자, 다음에 로드 라이브러리에서 레트로핏을 정의를 하고 여기는 바뀌지 않으니까 레트로핏 빌더를 사용해서 베이스 URL은 우리가 미리 정의를 해놨죠. 서울 오픈 API에 .domain 다음에 그 제이슨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클래스로 변환해줄 컨버터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add convert factory는 json convert factory .create 다음에 .build 하시면 이제 우리 레트로핏을 사용할 준비는 된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정의한 서비스라고 해놨는데 서비스가 맞겠네요. 서비스를 가져옵니다.
레트로핏으로 retrofit.create 서울 오픈 서비스 클래스 좀 잡아. 그리고 서울 서비스에 있는 get library 함수에다가 일단은 키 오픈 API의 API 키 그리고 몇 개 갖고 올 건지 200개 가져오죠 뭐. 설정을 해주고 자, 이 서비스는 비동기로 실행을 시킬 거기 때문에 무조건 비동기로 해야 됩니다. 점 하나 설정 안 했군요. 왜 점 했더니 안 나오나 했네. 여기 서울 오픈 API 가시면 요 get library 함수에 리턴 타입을 정의를 하지 않았어요. 리턴 타입은 call retrofit의 콜이고요. 여기에 우리가 요 정의해 놓은 최상위 클래스 있죠. 라이브러리라는 걸로 사용을 할 겁니다. 다시 맵스 액티비티에 가시면 여기 밑에 점이라고 치면 이제 enqueue라는 게 뜰 거예요. 되죠? enqueue를 선택을 하시고 요 enqueue에 리턴되는 타입이 콜의 라이브러리였잖아요. 그게 콜백의 라이브러리라는 걸로 리턴이 됩니다. 콜백의 라이브러리. 아이고 틀렸네 순서가. 콜백의 라이브러리. 자, 이게 이제 인터페이스가 콜백이라는 형태로 이제 리턴이 되는 거고요. 만들어져 있고 그 형태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인터페이스 안에는 두 개의 함수가 미리 정의되어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면 그 자료를 반환해 주면서 우리한테 이 두 개의 함수가 호출되는 거예요. 성공하면 on response, 실패하면 on failure. 그래서 on failure가 호출이 되면 그냥 여기서는 토스트로 네트워크 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네, 이 정도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성공일 경우에만 처리를 하면 됩니다. 성공일 경우에만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은 show library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저 코드가 좀 어렵게 생겼네요. 저 response 그러니까 성공을 하면 우리가 데이터 통신 성공하면 이 response라는 쪽으로 응답이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 response에 body가 있어요. 얘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body를 보시면 리턴이 body를 보시면 발 바디를 보시면 리스폰스 라이브러리로 넘어오게 되는데 잠시만요. 여기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저도 좀 헷갈려서 여기가 result 라이브러리
바디를 꺼내면 이 바디에 널이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널인지만 체크를 한번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책에서처럼 얘를 as 라이브러리를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리스폰스에 제네릭이 라이브러리 되어 있으니까 바디를 꺼내면 걔는 라이브러리 타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show 라이브러리에서 이 라이브러리를 반복문을 라이브러리 직접 도는 건 아니고 이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미리 가보면 안에 서울 라이브러리 인포가 있고 서울 라이브러리 인포를 들어가 보면 내가 반복문을 돌려야 되는 건 이 row라는 변수예요. 그래서 그 row라는 변수 안에 이걸 열어보는 게 좋겠구나. 여기 보시면 코드 있고 row라는 변수 안에 각 라이브러리 정보가 이렇게 하나의 단위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요게 라이브러리 하나고 요게 다음에 이 줄인가 보네. 네, 요게 라이브러리 두 번째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어있고요. 그 라이브러리 하나하나가 저 row라는 변수로 변환돼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반복문을 돌 대상은 for 라이브러리를 꺼낼 텐데 어디서 꺼내냐면은 result. 일단은 result가 널이 아니어야겠죠. let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et으로 처리하면 이제 폼을 둘 때 코드가 좀 더 간편해질 수 있어서 리절트를 직접 꺼내는 게 아니라 리절트가 let이 아닐 때는 이 리절트가 it라는 알리아스로 넘어오는 거니까 it 점으로 하면 되고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요 서울 퍼블릭 라이브러리 인포 점 row를 반복문으로 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라이브러리가 하나씩 꺼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요 라이브러리 하나하나마다 마커를 생성해 주면 되는데요. 먼저 포지션 렐롱으로 포지션을 생성해 주는데 이 포지션은 라이브러리 안에 xcnts라고 있어요. xcn. 예. 요게 그 latitude에 해당되는 좌표고요. 그래서 이거를 더블로 변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라이브러리에 ydnts라고 있어요. 없나? 네, 얘를 마찬가지로 더블로 변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포지션 만들었고 마커는 마커 옵션스로 포지션에 포지션을 넣어주면 되고 다음에 클릭됐을 때 그 도서관 이름이 보일 수 있게끔 library.lbrry name 네, 도서관 이름을 표시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map.add 마커 해서 마커를 넣어주시면 되고 다음에 이 구글 맵에는 좀 사용하기 편한 옵션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랜롱 바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반복문 전에
바운드라고 할까요? 바운드는 렌롱 바운즈 점 빌더를 사용해서 요 바운드에다가 바운드 점 include 저 포지션을 넣어주면 우리가 지도에서 마크가 막 표시될 텐데 지도는 지금 시드니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커가 표시된 모든 영역을 보고 싶을 때 그러려면 마커 좌표를 우리가 다 비교해서 동서남북 최단 아니 그 바운드를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게 보여줄 수 있는 줌만큼만 해서 카메라를 위치를 이동시켜야 되는데 요 렌롱 바운드라는 걸 사용해서 이 포지션 값을 다 넣어주면요. 그 마커들이 보일 수 있는 만큼의 카메라를 위치시켜 줍니다. 그 줌이랑 카메라를 그 마커들의 중앙에 위치를 시키고 그다음에 전체가 보일 수 있는 줌으로 해서 이제 세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렌롱 바운드를 사용하시면 아주 쉽게 카메라를 세팅할 수 있고요. 다음에 여기 바운즈가 밑에 또 이름이 있어서 여기는 이렇게 해야겠네요. 이렇게 렌롱 바운즈에다가 포지션들을 다 집어넣어 주시고 반복문이 끝나면 얘를 렌롱 바운드 점 빌드라고 해서 전체 바운드를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바운드는 이렇게 되는 거고 패딩 값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마커가 있는데 내가 마커가 이렇게 딱 끝에 걸려요. 그럼 좌표가 여기니까 반이 잘리겠죠. 그래서 이걸 더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유 값을 더 주는 겁니다. 여기 일단은 패딩은 0으로 할게요. 여러분이 아마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업데이티드라기보다는 이제 카메라가 되겠죠. 카메라는 카메라 업데이트 팩토리 점 new 렌롱 바운즈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바운즈를 넣어주고 패딩 값까지 넣어주면 이제 카메라 범주가 결정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맵에다가 mmap.move 카메라를 해주시면 해당 위치로 카메라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최종적으로 시드니 좌표는 지워주시고 온맵 레디에서 로드 라이브러리를 호출해 주시면 이제 맵에 표시가 될 거예요.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대요. 데이터를 왜 못 가져오지?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걷다가 지우고 다시 실행하고 데이터를 잠시만 에러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럴 때는 토스트 많이 나서 그런데
에러 내용을 log.e 이거 라이브러리 뭐였더라? 달러죠. 달러에 t.localized message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에러의 내용이 나오게 될 겁니다. 뭘 잘못했을까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저희가 HTTP를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설정을 이제 하나 해줘야 되긴 하는데 잠시만요. 여기가 HTTPS로 한번 써볼게요. HTTPS HTTPS는 또 안 되는군요. 그러면 이 HTTP는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요. 책에 안 써놨나? 책에 있을 텐데. 책에 제가 안 써놨나요? 여기 있군요. 책의 624페이지에 어플리케이션 태그 제일 마지막에 유저 클리어 텍스트 트래픽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데이터를 못 가져올 때는 매니페스트를 열고 여기 어플리케이션 태그에다가 안드로이드 유저 나 안 보이지? 클리어 텍스트 트래픽 이 옵션이 없어졌나? 왜 안 나오지? 자동 완성이 안 되네. true 유저 클리어 텍스트 트래픽 유저가 아니네요. 다시 자동 완성이 되는지 해볼게요. 유지즈네요. 네, 있네요. 유지즈 클리어 텍스트 트래픽 true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잘 가져오네요. 그리고 내가 도서관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도서관 이름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어렵지 않게 오픈 API를 사용해서 맵에 마크를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